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청주에서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가 잘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다시 성추행한 일로 구속됐습니다. 보호관찰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건데 감시 사각지대를 없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새벽 2시, 40대 남성은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다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를 넘겨선 집 밖으로 나와 5km 정도 떨어진 여성의 집으로 가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또 이웃집 여성을 성추행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붙잡고 보니 과거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죄로 2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외출 제한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 6시. 외출이 금지된 새벽에는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하고 외출 제한 시간이 풀리는 새벽 6시 이후에는 집을 빠져나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3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지만 정작 위치 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엔 경보 신호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범행 당일 남성의 동선이 평상시 생활 반경과 다르지 않아 특이점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김포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40대가 길 가던 여성을, 또 부산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20대가 집 근처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생활 반경 내 재범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기의 생활 영역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면 지금의 준수명령은 성폭력 방지에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보호관찰소 직원 1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평균 17명에 이르다 보니 수시로 찾아가 관리 감독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아직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야간이나 주말이나 이런 위험 시간대에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요, 재구금이라든지 보호 수용제라든지 그런 형태의 어떤 강력한 처분들이 단계별로 마련되어야 됩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지난 5년간 290여 건. 전자발찌의 사각지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